태풍 미탁으로 쑥대밭이 된 삼척 지역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장병과 경찰은 물론이고 대학생과 지역 부녀회까지 피해 지역을 돕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초토화된 삼척의 한 마을에서 노부부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있지만 춘천 서면의 배추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밤마다 배추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활기를 잃었던 영월군 덕포리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도시명 관광지로 탈바꿈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쑥대밭이 된 삼척 지역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군장병과 경찰은 물론이고 대학생과 지역 부녀회까지 피해 지역을 돕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수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노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삼척 초곡마을입니다. 비를 맞아 쓸 수 없게 된 전자기기와 그릇, 옷가지들이 마당에 쌓여갑니다. 마을을 찾은 봉사자들은 이른 오전부터 손이 바빠졌습니다. 집에 들어찬 흙을 긁어내고 물에 젖은 가구들도 드러냅니다. 진흙 범벅이 된 이불은 봉투에 옮겨 담습니다. 쓸 것과 못 쓸 것 좀 분리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일손 하나라도 더 지금 시급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쓸만한 그릇들은 흙을 씻어내고 구석구석 닦습니다. 이런 줄 몰랐거든요. 집에 뉴스만 볼 때는. 와보니까 다음에 또 와서 더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지역대학교 학생들도 일손을 보탭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옮기기 어려운 대형 장롱과 책장은 학생들의 몫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느꼈던 건 현장 와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같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돕고자. 태풍 직후부터 피해 현장에 투입된 군장병들은 벌써 닷새째 복구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 닷새간 투입 중이고 오늘은 448명이 투입해서 진흙이나 토사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 부모님이 사신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작업하겠습니다. 이날 삼척 초곡마을에는 군병력과 의무경찰, 지역 대학생들과 농협주부대학 등 자원봉사자 700여 명이 찾아와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갑작스러운 태풍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 이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더욱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태풍 미탁이 영동 남부 지역을 강타한 지난 3일, 삼척에서 80대 노부부가 소방대원들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노부부를 걱정하던 마을 이장의 신고가 이들의 목숨을 살린 건데요. 지붕 아래까지 잠긴 물속을 뚫고 구조활동을 벌인 119 구조대원들도 노부부가 건강하다는 소식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소방대원들이 한 노인을 둘러엎고 나옵니다. 잠시 후 토사에 휩쓸린 집 부근에서 또 한 명이 구조됩니다. 태풍 미탁으로 시간당 13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지난 3일 삼척시 원덕읍 신남마을 구조 현장입니다. 구조 신고를 한 건 이 마을 김동혁 이장. 김 이장은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노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자 대피 여부 확인을 119 안전센터에 요청했습니다. 다 이제 대피했는데 두 노부부가 이제 대피를 못하게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119에다 전화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구조를 하는데 차가 못 들어가고 안 돼서 쫙 빙 돌아가가지고 구조를 하고 긴박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30여 분 수색 작업을 펼쳐 집 벽면에 간신히 붙어 서로 껴안고 있는 노부부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와 빗물이 지붕 아래까지 잠겨 있어 접근이 어려웠지만 구조대원들은 지붕을 타고 올라와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80대 노부부는 저체온증으로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된 후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들어갈 때는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좀 희박했죠. 그래도 뭐 찾아야 되니까.
주민 170여 명이 살고 있는 삼척 신남마을은 태풍 미탁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마을 중 하나입니다. 당시 신남마을은 마을 전체가 휩쓸릴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흘러내린 토사가 집들을 많이 덮였지만 인명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의 신속한 상황 전파와 주민들이 빠르게 대피한 덕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오니까 전부 옥상 다 피신했지. 피신해가 비 합풍 맞고 전부 다 길 찾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태풍과 산불, 폭설, 지진 등 대형 재난 속에서 빠른 상황 전달과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요즘 가을 배추 수확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춘천의 한 마을에서 배추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지만 당국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서면의 한 배추밭입니다. 심은 지 한 달 이상이 지나 본격적인 수확을 앞둔 시기입니다. 하지만 배추밭은 마치 수확을 마친 것처럼 밭고랑 군데군데가 비었고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나마 멀쩡해 보이는 배추도 툭 건드리면 맥없이 쓰러지게 일수. 이파리부터 누렇게 마른 배추는 뿌리까지 썩어 성한 데가 없습니다. 애타는 농민들은 밭에 물을 대고 약도 뿌려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처음부터 포기는 안 하죠. 심어놓고 병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은 누구든지 투자하고 가꾸느라고 애쓰는데 결국은 포기한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병기가 보이는 거는 희망이 없죠. 자꾸 더 망가졌지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아주 낭패입니다. 피해는 모두 추강이라는 배추 품종을 심은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면적은 춘천 서면에서만 24개 농가 43만여 제곱미터에 이르고 피해액도 1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욱이 춘천에 이어 피해는 홍천 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품종 전체에 병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육묘나 씨앗의 문제인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밭이 붙어 있는데 어디는 잘 돼 있고 어디는 망가졌고, 근데 잘 된 거는 자가육묘한 거고, 한두 농가가 그랬다면 그 농가의 잘못도 있죠. 그러나 이거는 그 특정 그 회사 육묘장에서 갖고 온 것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피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번 주 나올 예정인 농촌진흥청과 종자원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김장 물가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농민들의 정성으로 속이 꽉 차올라야 할 배추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뿌리부터 몸통까지 바짝 말라가면서 농민들의 마음까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할로윈 8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올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8일 밤 11시를 기해 도내 산간 전역과 양구와 철원, 화천과 인제 등 영서 북부 지역과 횡성과 평창, 태백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10월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건 모두 4번째로 이번이 2번째로 빠릅니다. 9일 대관령과 태백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 영서 지역은 영상 1도까지 떨어지겠고 영동 지역도 최저기온이 영상 5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영월군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8일 확정됐습니다. 영월군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덕포리 일대를 다슬기를 테마로 한 도시명 관광지로 탈바꿈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0년대 석탄 화랑기 당시 인구 4만 명에 달했던 영월군 덕포리.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광산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현재는 인구가 3,500명으로 줄었고 도시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영월군 속포리가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영월군 덕포리를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시재생사업 선정으로 이곳 영월군 덕포리 일대에는 다슬기를 테마로 한 박물관과 VR 체험장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영월역 앞부터 덕포시장을 잇는 구간이 사업 대상이지만 인근 테마공원들과 연계된 도시재생사업이 펼쳐집니다. 특히 인근에 다슬기 양식장을 신설해 다슬기 특화 지역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또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그 도심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도시 활력. 영월군의 도시재생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CJ헬로가 함께 추진합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CJ헬로는 실질적인 기술 지원을 맡게 됩니다. 새 주체의 협업을 통해 영월군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관광도시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관광 자원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 그것들을 개발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앞으로 정선군과 경북 문경시 등 폐광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화천 군민들이 육군 27사단 해체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8일 열린 화천 지역 최대 군민화합 대축제인 제35회 용화축전 개막식에서 5개 읍면 주민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7사단 해체 반대 군민 걸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7사단 해체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한 이번 걸기 대회를 통해 주민들은 53년 휴전 협정 이후 중국 규제로 희생을 받아왔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해체를 결정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국방개혁은 접경지역 공동체의 존폐와 직결된 사안이만큼 긴 호흡으로 지역 주민과 협의하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비대위는 앞으로 국방부 상경집회 등 반발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제100회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체전에는 각 종목의 올림픽 스타들이 대거 출전을 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효자 종목으로 자리를 잡은 펜싱은 박상영과 김지연 등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들이 출전해 세계적 기량을 뽐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상대의 허점이 노출된 찰나의 순간. 매서운 칼끝이 상대 몸통을 찌릅니다. 남자 펜싱 국가대표 박상영. 지난 리우올림픽 당시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금메달을 따내면서 일학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박상영은 이번 전국체전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변함없는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100회 전국체전이고 올림픽도 앞둔 상태라 좀 많이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래도 제가 해야 되는 몫이 있으니까 꿋꿋이 열심히 했습니다. 또 한 명의 펜싱 스타. 날렵한 몸놀림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미녀 검객으로 더 잘 알려진 김지연입니다.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칼끝은 이번 전국체전도 평정했습니다. 김지연은 펜싱 사브르 일반부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국체전 펜싱 개인전 부문에서 3년 연속 정상에 오른 자타공인 최고 검객입니다. 김지연의 칼끝은 내년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한테는 이제 내년 올림픽이 마지막일 수 있는 이제 올림픽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은 솔직히 몇 달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 안에 이제 준비를 잘해서 꼭 개인전 단체전에서 꼭 이관왕할 수 있도록. 네. 한국 펜싱의 전설 남현희는 이번 체전이 현역으로 뛰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경기를 마치자 상대팀에서까지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여자 최초로 이제 메달을 땄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다른 대회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펜싱 스타들이 총출동한 전국체전. 우리 펜싱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도 변함없는 기량을 선보이면서 내년 도쿄올림픽 금빛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릉고등학교 감독 최재호입니다.
저는 강릉고등학교 3학년 주장 김주원입니다. 저는 강릉고 2학년 김진이고요. 팀에서 에이스를 맡고 있습니다. 원동력, 우리 선수들이 워낙 고생도 많이 했고 잘 따라와준 그런 동기가 됐던 부분이고, 또 우리 동문들도 많이 또 뒤에서 뒷바라지를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일단 강릉고에 지원을 많이 해서 감사하고, 저희 동문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목동 야구장에 많이 와주셔서 파이팅도 많이 가주시고, 그것 때문에 힘입어서 이기고 있습니다. 지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번에는 꼭 우승해보겠습니다. 야구의 불모지고 사실은 야구의 변방인데, 이런 불모지에서 강릉고등학교라는 학교가 강릉시에서도 명문이지만 외지에서도 야구로서 명문의 학교가 된다는 게 옆에 있는 야구인으로서 상당히 기쁩니다. 선생님 카리스마가 되게 넘치시고 시합 때 저희에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시합장에서나 또 연습할 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저에게 굉장히 믿음적인 존재고요. 제가 항상 불안할 때나 그럴 때 감독님 항상 한마디 해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두 번의 결승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긴장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최종 꼭 올라가서 한 번 더 우승에 도전하겠습니다. 여태껏 올 시즌에 청룡기나 봉황기나 결승전 같이 갔던 그런 기회를 좀 다시 좀 되살려서 마지막 대회인 전국체전은 강원도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한번 멋지게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2번이나 결승전에 올라갔다가 우승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또 한 번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수요일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대관령은 무려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올해 첫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는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해 일요일쯤 도쿄에 상륙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육상이나 해역에 태풍 직접 영향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찬 공기가 태풍의 북상은 막았지만 때이른 추위를 몰고 오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4도, 속초 7도, 태백은 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원주 19도, 속초 21도, 강릉 23도로 우리도 저녁 일교차가 15도에서 최고 20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영서 지역 이번 주 내내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일교차 큰 한 주가 되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 주말과 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맑겠지만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파도의 높이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